이미 나와 있는 어떤 공약이나 국회의원들이 내뱉은 그런 공약들 중에서 야 이게 가능한 거냐.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왜 내 공약 갖고 뭐라 그래. 쟤는 우리 당을 싫어하는구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당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금 20대, 19대가 지금 끝나가고 20대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기자님들 자세히 좀 보시잖아요. 돌아가는 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지금 뭐 여기서 판세 얘기를 하자면은 뭐 신이 아닌 이상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이 이제 판세 얘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지켜봐야지만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어느 대항이 우세하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어쨌든 누가 될지는 뭐 선거 앞판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 저희 속 박사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은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는 사람과 공약 내놓고 기억 안 난다고 아몰랑하는 사람은 찍으면 안 되겠죠? 어느 당에 특히 많죠? 라고 하는데요.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도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는 정치인도 많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다는 것도 일단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정치인 대부분이 공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이 공약을 잘 안 지키고 있죠. 지난 18대, 19대에는 진짜 그 정당들이 내는 공약들이 말 그대로 그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20대 공약들은 당별로 차별화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새누리당 선거 공약을 보니까 10가지 공약을 냈는데 1호 공약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수산업을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유턴을 하겠다는 거죠. 경제특구,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유턴해가지고 경제특구를 설치해가지고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점수를 얻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제가 볼 때는 특혜 논란이 아니냐. 그러면 산업단지에다가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해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가 한정된 산업단지에 어느 기업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당.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10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는 1호 공약이 이거더라고요.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노인들이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럼 결과는 누굽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그걸 내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로부터 조세 저항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있지만은 쓸데없는 데다 쓰는 예산을 일로 좀 돌려가지고 쓸 수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국방 비리만 좀 털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예산 중에 국방비 예산이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뭐 속박사님 저기 법인세만 정상화 시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세 저항을 불러오지 않으면서 법인세만 조금 인상해도 지금 엉뚱하게 쓰이는 돈들을 다 잡아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당 국민의당을 한번 보니까 미래형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미래 먹거리를 제시하겠다는 거죠. 미래 먹거리. 그런데 이런 미래 먹거리는 너무 추상적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행할 수 없는 정책 아니냐 뭐 이런 안들이 있어요. 미래형 신성장 사업이면은 뭐 바이오, 나노, 뭐 IoT 그런 거잖아요. 뭐 4D 프린터, 뭐 3D 프린터 뭐 이런 관련해서 간다는 건데 그거 육성 산업은 지금 뭐 미래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산업을 육성하자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육성을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디테일이 얼마나 살아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실현 가능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해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목표를 정했어요. 월급을 모든 근로자들이 월 평균 3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최저임금 1시간당 10,000원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상당히 알기 쉬운 목표이긴 한데 역시 이것도 재원 마련하는 게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시급을 10,000원씩 주게 되게 되면 누가 컴플레인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이에요.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근로자들에게 사업을 하려면 네, 그렇죠. 시급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네. 그럼 만약에 10,000원으로 해버리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80,000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 8호 얼마예요? 한 그러면? 20일 일하시면 160만 원. 16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 달 소득이 120만 원 되어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급이 10,000원씩이면은 160만 원이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죠. 예.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말 자체에서 노동이 들어간 거 봤을 때 이제 일자리와 노동, 그다음 조세, 경제 이쪽으로 공약을 강하게 내세웠는데 예. 제일 먼저 내세운 게 35시간 주 노동 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자. 그리고 연장 근로하는 상한도 최대 5시간으로 네. 맞추자 해서 네. 일단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그 남은 일자리,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네. 또 일할 사람들이 네. 필요해지는 데를 그다음에 정규직을 의무로 채용해서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끔 하자. 이게 핵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조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원 마련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재벌을 증세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불로소득 중과세 적용시키자. 예. 그다음에 수익분위 상위 구간 세율을 더 인상하자. 예. 그래서 어쨌든 재원 마련하는 것과 그다음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서 얘기를 했고 뭐 비슷해요. 그다음에 녹색당, 딱 이름 들어도 녹색당 하면 환경이나 이쪽에 더 강화된 당으로 보이실 텐데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 1만 원 이걸 핵심 공약 안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여기도 주 노동 시간 35시간으로 법제화 시키는데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심야 노동은 아예 시키지 말자. 이쪽으로 해서 노동자들 쪽으로 더 많이 갔고 네. 그다음에 노동자 경영 참여해가지고 소득 분배하는 것도 좀 지금보다는 더 공평하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여기 재밌는 거는 예. 상가 권리금과 관련돼서 엄격히 보장해가지고 네. 그거를 통해서 조세를 확보하자 뭐 이런 걸 내세우고 있어서 권리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드러내서 그쵸. 권리금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세금을 물리자 뭐 이런 예. 얘기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당이 제일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긴 하는데 복지국가당 딱 그 당 이름에서도 복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최저랑 최고임금을 연동해 가지고 주자라는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네. 재밌는 게 뭐냐면 고위공직자 최고 연봉을 최저임금의 9배 이상은 주지 말자. 그러니까 밑에 사람 받는 거 이뿐만 아니라 많이 받는 사람도 한계를 두자라는 게 네,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지금 6,030원에 30배 이상은 못 받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되게 합리적이네요. 그거는. 부에 뭐 네. 재분배를 하자는 거고 예. 그다음에 비정규직 사용 사유에 대해서 제한을 두자. 그러니까 네.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사유도 일정 특정한 것들에 제한을 시켜주자 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중심당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원외 정당도 그렇고 대부분 경제 쪽에 이번에는 공약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많이 아무래도 그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경제 관련된 공약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험상 우리 국민들은 알잖아요. 뭐 그 비정규직 철폐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비정규직을 안 뽑죠. 그걸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거나 정규직으로 좋게 만들어준다기보다는 그나마 있었던 비정규직 일자리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 사회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공약으로 내세워도 실행됐을 때에 정작 피해보는 거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스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외 정당이 오히려 좀 쓸만한 공약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이번 선거가 좀 특이했던 게 공천 잡음이랑 그다음에 필리버스터하고 막 이러면서 그 선거 획정 자체가 좀 늦어지면서 선거가 좀 많이 급조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원내 3당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나온 공약이 너무 급조해서 만든 것들이 아니냐. 네. 옛날에 있던 거 재탕한 거고 이러다 보면 다 헛공약 될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약이나 이러고 본격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원래는 좀 일찍 선거 획정도 이루어지고 공천도 좀 잡음 없이 재빨리 하고 그다음에 선거로 갔으면 아마 원외 정당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네. 아이디어가 있는 것들이 공약으로 올라왔을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약 만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네. 특히 지역 공약으로 내려가면 아니 선거 획정도 안 돼가지고 내가 어떤 선거구 될지도 모르는데 지역 공약을 언제 만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런 논의 없었던 나는 여기 나갈 거야 하고 딱 맘먹었던 원외 정당 쪽에서는 오히려 공약 만드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 변호사님 이번에 그 원외 정당에서는 예. 아주 이상한 그런 공약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네. 말씀드려볼까요? 네. 공화당에서는요 성매매를 합법화시키자. 성매매합법화? 네.
예, 최근에 그 합법 그 뭐죠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헌 소송에서 합헌 합헌 판결이 났죠, 났죠. 합헌. 31일 날. 예, 예. 그리고 핵무기 개발하는 핵 네. 무장시키자 뭐 네.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사형 제도를 이행하자. 예.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게 뭐 사형제도를 이행하자는 건 국민들 상당수가 또 찬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극악무도한 사람을 왜 무기징역해서 세금으로 밥 먹이냐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핵무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국 뭐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냐 도대체. 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그런 어떤 이념이자 뭐 안보나 안정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갖고 있으면 걔네는 관리를 잘하니까 함부로 쏘지를 않는 거고 우리 같이 뭐 그 정도 힘이 없는 애들은 갖고 있으면은 불장난하다가 터질 수도 있어서 그런 웃긴 건가? 얘기로 미국은 네. 슈퍼맨이 있잖아요. 미국에 아 그렇구나. 미국 지켜줘. 우리도 국회에서 열리면 마징 가제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근데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요 불효자 방지법을 냈어요. 자 이거는 뭐냐? 불효자 방지법. 부모가 자녀에게 징여를 했어요. 그러면 징여를 했으면 재산을 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경을 하지 않을 때는 계약했던 그 징여 재산을 다시 증여한 거를 해지하겠다. 예, 다시 그러한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건 좀 어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법을 네. 개정시키겠다는 아니, 거거든. 어폐가 있는데 네. 이건 이 사람 공약이 아니에요. 이미 법사위에 올라간 법 중에 하나거든요. 불효자 예, 방지법은 예, 예. 이미 저희가 올해 초랑 예.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그 발의하신 국회의원이 몇 분 계세요. 아 원래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있었어. 근데 그거 이번에 관련해서 또 다시 나온 집중적으로 것처럼, 네.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저 밑에서 누군가는 또 요거를 자기 예. 공약으로 이렇게 딱 근데 이게 캐치해가지고 가져가는. 맞아, 맞아. 재탕 삼탕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고 그러니까요. 정치인들 생각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너무 창의적인 거 내면은 국민들의 반발만 사갖고 자기 표 떨어질까봐 기존에 했던 거 별로 이렇게 반감 안 살만한 것들 자꾸 이제 격가지로 넣어가지고 이 구색을 맞춰야 될 거잖아요. 이게 뭘 하려면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남들 다 10개 내는데 나 혼자 1개네? 그럴 수 없으니까 남의 거 다 베끼고 기존에 내고 냈는데 그 사람 떨어졌어. 그럼 그 사람 거 중에서 쓸만한 거 있으면 넣고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네. 좀 냉정하게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요 3당 공약을 살펴봤었을 때 이제 경제 공약 쪽이 대부분 다 돈 들어가는 공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약들이 어떤 공약인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새누리당 10대 공약 10개 공약만 가지고 실제로 이거 지키려면 필요한 돈이 4년간 4조 3천억 원이 필요하고, 실제로 또 전체 공약, 새누리당이 낸 전체 공약은 2020년까지 56조 원이 필요하대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 더민주도 똑같아요. 공약집에 있는 공약가계부 안에 있는 걸 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 147조 9천억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평균 29조 7천억 원이 있어야지만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웠던 공약들이 다 좋아 네. 보이시긴 하겠지만, 봤을 네. 때 좋아 보이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세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못해도 몇십 조짜리 공약을 다 내세웠는데 네. 그 공약이 지켜지기 어렵겠다, 이거 뻥 아니야? 싶어지는 이유가, 아니 들여다보면 이게 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 법에서 보면 사기죄에 있어서요. 돈을 빌리거나 뭐 얘기를 할 때 뭐가 사기냐면 내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일반 사람들 대부분 사기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기랑은 조금 다르지만 프레임은 비슷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쵸. 공약을 내뱉었지만 국민들한테 그래서 뭐 세금도 걷어들이고 우리가 이걸 해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걸 할 능력이 없는데 지금 뭐 100몇십 조, 1년에 20몇 조씩 들어갈 돈이나 이런 거를 아마 검찰에서 꼬치꼬치 깨물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에 대한 혐의로 내가 수사를 하겠다. 당신 이거 하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뭘로 하려고 그랬냐? 구체적으로 그걸 해명을 하면 풀어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못하면? 기소하는 거지, 국민의 이름으로. 그럼 검찰 신뢰도 쌓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되게 바라는 법안일 텐데 그 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국회의원들만 특권을 주는 대신 그 사람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저 같아요. 개인적으로 20대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좀 국회의원 좀 특권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권들. 네, 우리 지난번 네, 방송 한번 그때, 했잖아요. 예, 방송 한번 했죠. 첫 예. 방송 했는데 국회의원들 좀 특권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공약 관련된 거는 좀 이제 이 정도 하고 정리를 할까 해요. 지금 20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지금 20대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어도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뭘 하겠다고 나온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뭐 당명 보고 찍기도 애매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을 더 가지셔서 최악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예, 그런 사람의 일단 투표는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사고를 치더라도요,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표를 보이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못할 거니까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그거보단 투표를 해서 내가 항상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견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